미안하다 영희야. 선생님 요거 자꾸 다시 설명할게요. 미안해요. 영희를 위해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방정식을요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이 고차식과 상수로 나누겠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넘어와서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12x라는 고차식은 상수 k다 라고 나뉜 후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요 앞에 있는 식은 fx라고 쓸 거고요. 뒤에 있는 식은 gx라고 쓸 겁니다. 얘가 바로 확정된 그래프, 얘가 바로 미확정인 상수함수의 그래프예요. 자, 확정된 녀석은 그림을 그릴 수 있지? 그런데 얘가 2차 함수처럼 쉬운 함수가 아니라 3차 이상의 고차 함수예요. 고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우리 항상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도함수의 도움을 받아서 극대극소를 찾으셔야 됩니다. f-x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인데 극대극소를 찾으려면 요 f-x가 몇인가? 0인 x값을 찾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녀석 이제 딱 풀어보려고 봤더니 그래 4x의 제곱이라는 공통인수 묶으면 x-3 여기도 마이너스 4로 묶으면 x-3은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녀석 공통인수는 4의 x-3이고요. 찌끄레 읽기식이 뭐가 나오고 있어?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있으니까 x-1, x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요렇게 식 쓸 수 있겠네요. 자, x는 4제곱입니다. 그러므로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뭐 요런 상태의 그림이 그려질 텐데 요 점의 x좌표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1. 요 점의 x좌표 뭐가 되겠다? 1. 요 점의 x좌표 뭐가 되겠다? 3이 되겠다. 자, 이제요 요 녀석의 y좌표를 모두 구해볼 겁니다. 자, f1의 값 구해보도록 하자. 여기 모두 1, 1, 1 집어넣었더니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12라고 나오네요. 몇 나오겠습니까? 7 나왔어요. 오, 너는 7이야. 자, 요번엔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해 보겠습니다. 1 플러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나오네요. 몇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9 나오니까 예, 마이너스 9 나왔어요. 자, 요번엔 F3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 마이너스 이거 묶어 하겠구나. 3의 세제곱 27에 3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얘는 계산하면 9, 2, 18 플러스 36 뭐 요런 계산이 나오네요. 그래서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27 얘 계산하면 18 그래서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9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9 나오네. 얘하고 높이 어때? 똑같죠. 자, 여기까지 나왔어.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이제 그림을 그냥 그려도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뭐래요?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과 두 개의 음근을 갖는데요. 양수와 음수를 가르는 기준이 누군데? 0이야, 0. 맞아?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양수, 음수를 가르기 위해서 F0을 구해볼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4차 함수식은 상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자, 원의 방정식이건 1차 함수건 2차 함수건 3차 함수건 4차 함수건 모든 그래프는요. 상수항이 없을 때는 항상 무조건 0,0을 지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상수항이 없을 때는 모든 그래프는 몇 콤마 몇을 지난다? 0,0을 지난다. 오우씨. 그럼 1이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 여기 어딘가에 0,0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얘가 바로 0,0이야. 즉 얘를 중심으로 우리 이렇게 축을 그려낼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중요한 그림을 선생님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GXK는 등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뭐야? 양근 하나랑 음근 하나. 그치요? 이렇게 오다 보면 여기에서는 와, 양근이 중근 하나랑 양근 하나랑 음근 하나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왔더니 보세요. 조금 더 이렇게 내려왔더니 오, 양근 2개, 3개. 그치? 그치? 양근 3개에 음근 몇 개예요? 1개예요. 아, 요건 안 되네.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내려와 볼까라고 했더니
양근 2개에다가 은근 몇 개 나오고 있습니까? 2개 나오고 있죠. 아, 바로 요 그림이네, 요 그림. 자, 그러면 경계가 되는 녀석이 어딘지 봐야 되겠죠. 경계가 되는 녀석이 어딘가 봤더니 바로 여기에 선생님이 그리는 이 빨간색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야겠지. 왜? 빨간색에서는 양근 2개에 0,0경과 하나지만 여기부터 조금만 내려오면 양근 2개, 은근 2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양근 2개, 은근 2개 가다가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여기까지 내려가면은 양근 하나, 은근 하나 이렇게 중근 2개 나오지. 결국에 요 사이면 되겠네? 맞아요. 자, 그래서 구해봤더니 요때는 K값이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9. 요때는 K값이 몇 나옵니까? 0 나오죠. 그래, 결국 K의 범위가 마이너스 9보다는 커야 하고 0보다는 작아야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9, 0 대입해서 0 마이너스 9 계산하시면 답은 몇 번 나온다? 5번 나온다 라고 푸실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저게 0, 원점이 네. 사이에 있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원점이 사이에 있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자, 그림 선생님 좀 확대해 보도록 할게요. 요게 X좌표가 뭔데?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9였지. 요 점의 X좌표가 뭔데? 1,7이었지. 그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0이 있겠지.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그래프는 무조건 0,0이라는 원점을 지나요. 왜요? 얘가 이 식에 상수가 없어, 상수. 뭐 플러스 7 이런 게 없어. 상수가 없는 식은 보도록 할게요. y는 2x. 얘 무조건 0,0 지나요, 안 지나요? 지나요. 되겠습니까? y는 3x제곱 플러스 2x. 얘 무조건 0,0 지나요, 안 지나요? 지나요. 이런 식으로 상수항 뭐 플러스 3, 마이너스 7 이런 게 붙지 않는 모든 식은요 0,0을 지났는데 이 확정된 그래프는 상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이 중에 무조건 0,0이 있는데 어디 있겠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0이 있겠지. 그래서 요 정도 있다라고 그냥 가정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요 정도 있으니까 얘를 중심으로 x축도 그리고 y축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그림을 연결했더니 양근 2개, 은근 하나가 나오는 경우가 바로 요 경우인데 이 노란색 그래프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요게 보이는 빨간색과 요게 보이는 빨간색 사이에 놓일 때만 양근 2개, 은근 2개. 요 y를 중심으로 2개는 오른쪽, 2개는 왼쪽에 있게 되더라야. 이해되십니까? 네. 넘어가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자, 그래서 요 밑에도 다 채울 수 있지? 채웠나? 식. 예, 실근의 부호 구하기 문제는 그릴 수만 있다면 그림을 그려 푼다 라고 해서 그 밑에 바로 이 상태를 적어 놓으시면 될 겁니다. 빈칸에다가. 예. 그래서 너희들이 시험 볼 때 되게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이번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은 문제가 어려워지면 풀이가 되게 긴 문제들이 많다야. 이 미적분 파트는 맞아요. 시간 싸움이에요. 내가 문제를 봤을 때 얼마나 빠르고 잽싸게 그 답안을 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돼요. 반복을 많이 해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자, 2차 방정식과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비교하기라는 개념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줄일까? 예.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2차 방정식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맞습니까? 예. 자, 2차 방정식은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단,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라는 개념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은 뭐냐? A, B, C가 실계수여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에요. 만약에 A, B, C가 실수 조건이 없으면 판별식 D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판별식 D 불러볼까? 시작!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라는 녀석을 0이라는 값과 비교를 하지요. 이건 릴레이션이라는 기호예요. 0과 대수관계를 비교하겠다라는 수학 기호입니다. 자, 얘만 있나? 4분의 D공식도 있지. 불러볼까? 시작!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릴레이션 0. 이것이 바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냐, 중근을 갖냐,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냐라는 개념의 핵심입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는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중근을 가질 때는 판별식 D는 0이다. 허근을 가질 때는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우리 이거 외워요? 안 외워요? 외우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되는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구하는 방법.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3차 방정식에서 근의 판별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뭐냐면 얘가 극값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극값을 가지지 않으면 판별이 안 돼. 마치 ABC가 실계수라는 조건과 같은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얘를 어떻게 푸냐? 우선요, 극대 극소를 가지고 풀 거기 때문에요. F-X는 0을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만족시키는, 극값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만족시키는 두 개의 실근, 알파와 베타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요 알파, 베타 가지고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 구조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즉 뭐가 된다? F알파, F베타가 극대값 곱하기 극소가 될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이렇게 풀 겁니다. F알파, F베타 릴레이션 0으로 계산할 거예요. 자, 조금 더 강조해서 너희들이 외워야 될 걸로 정리하자면 이거다. 극대값하고요, 극소값하고 곱하란 얘기지. 그래서 0과 대소 비교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좀 들어보도록, 결론부터 내도록 할까요?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질 조건은요,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했는데 얘가 0보다 작은 경우예요. 얘가 0보다 작은 경우예요. 자, 예를 들면요, 요런 상황이에요. 자, 이와 같은 3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극소값이 있고 여기에 극대값이 있지. 맞아? 얘를 곱해서 얘가 0보다 작다라는 건 얘가 y축을 경계로 해서요, 서로 다른 영역에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래, 극대하고 극소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x축, 죄송해요. x축을 경계로 했을 때 서로 다른 영역에 있다는 얘기야. 즉, 하나가 양수면 하나는 음수가 나오겠지. 두 개 곱하면 0보다 작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경우에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냐? 극대값하고요, 극소값하고 곱한 결과가 0이 나와야 합니다. 중구는 항상 0이 나와야 돼요. 자, 이 그림 두 개 그려놓을까? 예. 자, 그림 여기에서도 이렇게 두 개 그려놓으세요. 자, 여기에서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실근, 즉 한 실근과 중근을 갖는 경우라는 건 이런 경우를 말하거나, 혹은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야? 여기서 극대값이 0이지? 그래서 두 개 곱하면 0 나와. 여기서 극소값이 0이지? 그래서 두 개 곱하면 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실근과 두 어근을 갖는 경우에는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뭐가 나올까요?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얘는 이런 경우 아니면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보면 어때? 극대도 음수, 극소도 음수, 음수끼리 곱하면 0보다 크죠. 극대도 양수, 극소도 양수, 극대 극소 곱하면 0보다 크죠.
요런 경우에만 한 실근과 두 허근이 나온다요. 그러므로 우리 이거 결론적으로는 얘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올 때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은 0보다 작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즉 한 실근과 중근이 나올 때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은 0이다. 한 실근과 두 허근이 나올 때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은 0보다 크다. 실근의 개수만으로 따지자면 여기는 실근이 몇 개? 3개. 여기는 실근이 몇 개? 2개. 여기는 실근이 몇 개? 1개인 경우다예요. 되겠습니까? 동그라미 쳐넣으세요. 3실근, 2실근, 1실근 동그라미 쳐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됐나요? 그래서 읽어보자. 시작! 서로 다른 세 실근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은 0보다 작다. 서로 다른 두 실근 한 실근과 중근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은 0이다. 한 실근과 두 허근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은 0보다 크다. 외웠지?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고표 아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거는 전부 극값을 가질 때잖아요. 만약에 극값을 가지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 없어? 있겠죠. 자, 적도록 하자. 3차 함수 fx의 극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방정식 fx는 0은 3중근을 갖거나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다. 3중근을 갖거나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3중근을 갖거나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다. 자, 이런 경우에요.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3중근을 갖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경우로 y는 x의 세제곱 이런 식이 되겠지. 이때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 나와요? 이런 그림이 나와요. 바로 3중근이 생기는 경우예요. 되겠죠? 자, 그리고 허근이 생기는 경우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맞아? 극대극소 없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한 실근과 두 허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네. 3중근이요. 네. 중근 한 개만 한다고. 예.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예요. x의 세제곱은 0 이런 식이 있다라고 치자. 그럼 얘는 뭐야? 만족하는 x값은 0밖에 없죠. 예, 3차 방정식인데 0이야. 그럼 중근이 몇 번이 반복된 거야? 0, 0, 0, 3개. 이게 3중근이에요.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902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방정식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n은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작업해 보도록 하자. 좋았어. 얘 보니까 3차 방정식이지요. 맞아? 네. 3차 방정식이 현재 뭐래?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요. 3차 방정식이 세 실근을 갖는 조건 뭐였는데 시작!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은 0보다 크다. 예, 0보다 작다였어요. 그럼 극대 극소를 찾아내기 위해선 f-x가 필요하겠지. 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fx를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n이라고 할 거야. 이때 극대 극소 찾기 위해서 f-x를 구하면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는 0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이 녀석 계산했더니 6으로 묶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므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써서 x는 2 혹은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극대 극소의 정보가 만들어졌죠. 그럼 이제 게임 끝났어요. 뭐만 하면 되겠어? 이제 우리는 f2랑 f 마이너스 1이랑
곱한 값이 0보다 작다. 뭐가 극대극소인지 관심 가질 필요 없지.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극대고 하나는 극소일 테니까. 맞아요. 그래서 요 녀석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F2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다 모두 2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2 대입했더니 2의 4제곱 16 3, 4, 12 마이너스 24 플러스 n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플러스 n은 0보다 작다. 뭐 이런 식이 나왔네요. 자, 그래서 정리했더니 얘 몇이 나오나? n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그죠? 네. 자, 이 녀석 계산했더니 n 플러스 7 이렇게 나오니까 자, 이제 n에 관한 2차 부등식이네요. n의 범위 구하면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7보다 크고 20보다 작다 라고 나왔어. 자, 이제 정수 n의 개수 어떻게 구해야 돼? 20 마이너스 7 둘 다 안 들어가면 빼기 1 하셔야 합니다 라고 했지. 여기다 대고서 몇 개 안 되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이거 하면 곤란해? 왜? 숫자가 몇 천 개가 나오는 경우도 대비해야 하니까. 자, 둘 다 안 들어갈 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내 마이너스 1 해주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답 냈더니 몇 나와요? 27 빼기 1이니까 26이라고 답이 나오는 겁니다. 줍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저기 너무 느려가지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그래프가 있어요.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gx라는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얘는요, 역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방정식 문제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었지. 이번엔 그래프를요,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요. 어떻게? y 같으니까 같다라고 넣어서 fx는 gx다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이때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는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을 것이다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요, 거기에 나와 있는 910번, 지금 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9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10번 문제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 자, 두 개의 곡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y는 샬라샬라샬라라는 곡선과 y는 샬라샬라라는 곡선 두 개가 주어져 있어요. 얘네들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때 양수 k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설마 이 그래프 그리고 이 그래프 그려서 그 교점 찾아가지고 구하기는 힘들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놓는다. 시작!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4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라고 놓아서 방정식으로 만들 겁니다. 자, 얘 3차 방정식이네요. 항상 은영이가 나와야 되니까 다 넘깁니다. 자, 이쪽으로 넘겨버릴까? 예. 넘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시작!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얘의 똑같으니 지워지고 플러스 k는 0이라는 이와 같은 3차 방정식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예. 자, 그런데 요 3차 방정식이요. 보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는 실근이 몇 개라는 얘기야? 서로 다른 두 점, 교점이 두 점이라는 얘기는 실근이 몇 개라는 얘기야? 두 개라는 얘기지.
3차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다! 라고 나오면 우리 무슨 개념 쓸 수 있습니까? 시작!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은 0보다 같다. 그죠?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은 0이다 라는 개념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극대 극소 구해야 되니까 이제 또 작업해야지. 얘를 fx라고 놓은 상태에서 f-x 구하겠습니다. 3x제곱 마이너스 6x는 0으로 만들고요. 3xx-2는 0이니까 극대 극소가 0과 2에서 만들어지지. 맞아요. 예. 그래서 그냥 우리 여기 뭐라고 쓰면 돼? 시작! f0, f2는 0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영의군 여기 이해돼?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판단하는 개념. 학교에서 배워서 아시죠? 네. 자, 그럼 f0 들어갑니다. x자리에 00 대입하면 얘 뭐 나와? k. f2 들어갑니다. x자리에 2 대입하면요. 8 마이너스 12 플러스 k는 0 나오네요. 자, 그래서 결국엔요. k-4는 0이라고 나와서 k의 값은 0 혹은 k의 값은 4지. 그런데 양수 k 구하래요. 답은 몇 나오겠습니까? 4라고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넘어가도 될까? 될까? 네. 영희야, 학교에서 봐. 오케이. 오늘 집까지 집에 컴퓨터 있죠? 보세요. 앞부분. 몇 시에 끝나 학교가? 응. 지금 늦게 온 거 학교에서 온 거 아니야? 아, 그렇죠. 네? 네. 학교가 그럼 몇 시에서 끝나요? 도발이까지 하면 6시.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그 영희야, 선생님이 지금 이 앞부분에 있는 학생들은 전부 시험 범위가 적분까지 안 가거든. 그래서 6월 달에서 이제 시험을 되게 잘 보겠다는 의지에 불타고 있어서 시험 범위 쪽을 다시 한번 선생님 보고 개념 설명을 해달라고 했어. 근데 영희군은 어쨌든 요거 끝나야 되잖아. 맞아? 요 책 진도 다 끝나야 되니까 선생님이 앞으로 수업을 요렇게 할게요. 4시간씩 수업할 건데 2시간은 영희군 수업을 해줄 거고요. 2시간은 이 학생들 수업을 해줄게요. 괜찮겠습니까? 즉 앞부분 수업을 2시간 하고 뒷부분에 요 정적분의 활용 나갈 때까지 나갈 거야. 되겠어? 그런데 영희군이 토요일날 늦게 오니까 토요일은 우리가 앞에 수업하자. 그리고 일요일엔 학교 빨리 들어가야 되지. 예, 그러니까 일요일에는 영희군이 앞에 수업하고 우리가 뒤쪽에 수업하자.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2시간씩 수업을 해가지고 시험 범위를 좀 맞춰줄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 들어가도록 하자. 숙제는 좀 풀고 있어요, 영희군? 네. 그 숙제를 좀 더 풀 수 있으면 선생님이 시험 범위에 통합본 교재도 줄 수 있고 이것저것 줄 수 있는데 숙제가 안 되면 딴 교재를 줄 수가 없어요. 시험과 관련된. 그러니까 죽어라 푸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예, 9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곡선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예. 접선의 개수는 뭐와 일치하느냐? 접점의 개수와 일치한다 라고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곡선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와 일치한다. 자, 이해는 되시죠? 당연히 그렇겠지. 자, 두 번만 읽고 넘어가자. 시작!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곡선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와 같다. 한 번 더.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곡선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와 같다. 예요. 지금 뭐예요? 접선의 개수를 묻는 문제인데 우리는 이 문제를 재해석해서 어떻게 풀겠다? 접점의 개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예요. 자, 그러면 914번 문제 우리 같이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x의 세제곱 플러스 2라는 3차 함수가 있는데 이 3차 함수 밖의 한 점 1,a에서 주어진 곡선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런 거 배웠지요. 곡선 밖의 한 점에서 주어진 접선 문제 나오면 앞에서 우리 도함수 활용 1에서 배웠지? 어떻게 푼다? 무조건 뭔 짓을 해야 된다? 접점을 가정해야 합니다 라고 했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개념이야. 무조건 접점을 가정해야 합니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접점을 가정할 거예요. 뭐라고 가정할까? t, t의 세제곱 플러스 2